2000년 이후 일본은 2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학 분야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 반도체 강국, 배터리 선두주자. 하지만 기초과학의 무대에서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이 차이는 단지 운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일본이 어떻게 노벨상 공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은 왜 아직 그 문턱을 넘지 못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과학자의 나라와 산업의 나라, 그 사이에 선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2025년 기준 총 3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물리학, 화학, 의학 분야에서 거의 매년 수상자가 나오고 있죠. 올해만 해도 생리의학상과 화학상에서 연이어 일본인 과학자가 선정됐습니다. 이 압도적인 성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반세기를 관통하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1970년대 경제성장의 정점에서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노벨상 프로젝트라 불리는 과학기술 기반 육성 정책이었죠.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산업은 단기로, 과학은 세대 단위로 본다. 일본 정부는 연구의 성공을 10년, 20년, 심지어 30년 뒤에 기대했습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 실패가 반복되어도 괜찮다. 다만 질문이 충분히 중요하다면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일본이 택한 길이었습니다. 일본의 연구비 시스템은 이 철학을 구조화했습니다. 연구비는 개인 연구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성과 평가는 5년, 10년 뒤에 이루어지죠. 중요한 건 논문의 수가 아니라 질문의 깊이였습니다.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교토대학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20년간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줄기세포를 만드는 실험은 번번이 실패했고 주변에선 시간 낭비라고 속삭였죠. 하지만 그의 연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시스템이 그를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iPS 세포를 개발했고 재생의학의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 없던 실험이 인류의 미래를 바꾼 기술이 된 겁니다. 도쿄대학, 교토대학, 오사카대학, 이 세 대학에서만 2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들 대학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기 연구 보장입니다. 교수들은 종신 재직권을 가지며 연구비는 10년 단위로 작정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일본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를 20년 동안 했다. 하지만 아무도 내 연구를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일본이 노벨상 공장이 된 이유입니다. 과학에 미친 나라, 그리고 세대를 건 인내의 결실입니다. 한국의 과학은 빠릅니다. 너무 빠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D램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OLED 디스플레이,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응용과학의 성과입니다. 이미 발견된 물리법칙, 화학 원리를 빠르게 상품화한 능력이죠. 기초과학은 다릅니다. 기초과학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리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당장 쓸모 없어 보이는 연구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그 쓸모 없음이 결국 미래 산업을 만듭니다. 한국의 연구 시스템은 이 기초과학에 인내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비는 연단위 실적제로 운영됩니다. 올해 논문 몇 편을 냈는가, 특허는 몇 개 출원했는가, 이것이 평가의 기준입니다. 한 기초과학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실험이 실패하면 바로 예산이 끊깁니다. 장기 프로젝트는 비효율로 간주되죠. 연구자들은 실험실보다 보고서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과학자들은 안전한 연구를 선택하게 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낮고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주제들이죠. 노벨상으로 가는 위험한 질문은 회피됩니다. 한국의 과학 논문 발표 수는 세계 10위권입니다. 하지만 혁신적 연구로 분류되는 논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많은 논문이 나오지만 세상을 바꾸는 발견은 드뭅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과학을 산업처럼 대했습니다. 빠른 성과, 측정 가능한 결과, 단기 효율. 하지만 기초과학은 본질적으로 느립니다. 세대를 거쳐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1970년대 뿌린 씨앗은 2000년대에 꽃을 피웠습니다. 30년의 시차가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아직 그 씨앗을 제대로 뿌리지 못했습니다. 2011년 11월, 한국은 뒤늦게 변화를 시도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설립이었죠. 국가가 50년을 내다보고 만든 연구기관입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노벨상 토양을 만들자. IBS는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연구단 하나에 수백억 원을 장기 지원합니다. 성과 평가는 미소화됩니다. 대신 단 하나의 질문만 던집니다. 그 연구가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IBS는 30개 연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자정보, 나노판자, 되과학, 암유전제학, 한국기초과학의 모든 프론티어가 여기에 모여있죠. IBS 연구자들은 10년 단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일본처럼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연구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질문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과 보고서보다 실험이 먼저입니다. 물론 비판도 많습니다. 세금 낭비다.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하지만 일본도 똑같았습니다. 1970년대 일본의 기초과학 투자는 30년 동안 성과 없음으로 평가됐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셌고 예산 삭감 논란도 반복됐죠. 하지만 일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폭발적으로 노벨상이 터져나왔습니다. 30년 전에 쓸모없던 연구가 인류의 자산이 된 겁니다. IBS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 노벨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IBS 연구자들의 논문은 이미 세계 최상위 저널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네이처, 사이언스, 셀. 기초과학의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이름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죠. 2020년 한 국제평가기관은 IBS를 세계 정부연구소 17위로 선정했습니다. 설립 10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문제는 인내심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리고 정치권이 이 실험을 30년 동안 지켜볼 수 있을까요? 일본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과학자의 나라입니다. 한국은 산업의 나라입니다. 일본은 과학자 개인을 키웠고 한국은 산업 시스템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D램 반도체 세계 1위를 했지만 물리학 노벨상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이 우월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가 선택한 길이 다를 뿐이죠. 다만 한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이제 기초과학이 필요합니다. 미래 산업은 기초과학에서 나옵니다. 반도체의 시작은 양자역학이었습니다. 배터리의 근원은 전기화학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뿌리는 되과학입니다. 응용과학으로는 더 이상 앞서갈 수 없습니다. 일본 노벨상 수상자들의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실패를 20년 동안 했다. 하지만 아무도 내 연구를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1년 실적이 없으면 다음 해 연구비가 없다. 이 차이는 단순히 연구비의 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을 대하는 사회의 철학입니다. 과학을 존중하는 문화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IBS를 비롯한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은 이미 세계 논문 피인용 상위 1%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과학의 씨앗은 이제 막 땅을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벨상은 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에 대한 한 사회의 존중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일본이 30년을 기다렸듯이 한국도 이제 기다릴 시간입니다. 실패를 견디고 질문을 존중하고 세대를 거쳐 생각하는 인내, 그것이 노벨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과학자의 나라와 산업의 나라, 한국은 이제 그 둘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